그래서 오늘 수업을 해볼 텐데요. 아예 처음부터 생 기초부터 다시 한번 갑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봐봐. 수열이 뭘까요? 수열이 뭘까요? 를 생각해 봤을 때 수열이라고 하는 건 뭐입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차례로 얻어지는 수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그죠? 나열한 것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하고 싶은 거냐면 일정한 규칙이라는 걸 생각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일정한 규칙 중에서 이름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고 이름이 안 붙어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이름이 붙어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게 등차라는 규칙이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배웠던 게 등비라는 규칙이었습니다. 오케이? 요런 규칙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이제 n에 대한 그냥 다항식꼴 있지. 다항식꼴로 주어져 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이런 규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뭐 4번. 그래서 뭐 이항 분리다라고 해서 요 정도까지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놓고 있으면 돼요. 요건 이제 차근차근히 하나씩 정리를 할 건데, 처음에 수열을 너희가 잘 하고 싶으면 등차를 미친 듯이 파면 됩니다. 등차를 미친 듯이 파면 돼. 그러니까 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등차 수열은 사실상 끝나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은 그냥 새로운 규칙이니까 등차랑 비교해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요. 나머지 규칙들도 어떻게 적용되나요? 각각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수열이라는 이 파트를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단원이 등차 수열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등차 수열 정확하게 아주 제대로 익히고 넘어갈게요. 알았지? 다시 차근차근. 오케이. 그럼 봐봐. 요런 게 등차 수열이지. 등차 수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은서야? 이씨 커져요. 이씨 커져요. 좋습니다. 이씨 커져요 라고 말해도 되고, 아니면 홀수들을 작은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되고,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잖아. 그지? 얘는 더하기 2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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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얘의 n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자, 여기서 얘를 첫째 항이라고 하죠.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쭉쭉쭉쭉 가서 여기 n번째 항이 궁금합니다. 뭐가 될 것 같아요?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부터는 지금 하고 있는 건 추론이에요. 추론. 이런 규칙들을 가지고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했을 때 뭐가 될까요? 한번 예상해보세요. 이런 얘기거든.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2n-1이 되겠지요. 오케이? 지금은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는 것처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근차근히 여기 이씨 커진다며, 그치? 이씨 커진다며. 그러니까 n이 하나 커질수록 얘는 2배씩 증가할 거란 말이야. 맞아요? 거기다가 내가 1 넣어버리면 뭐가 되니까? 1 되니까 여기 빼기 1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 홀수들을 보통 우리는 2k-1, 뭐 2l-1, 2n-1 이렇게 놨었잖아. 그치? 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이런 수열은 어떨까? 어떤 규칙인가요? 그렇지. 얘는 이제 계속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여기는 일반항은 뭐가 될까요? n번째. 계속 3의 n제곱으로 가는 것 같아. 그지? 그죠? 3의 n제곱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얘가 첫 번째 항이라며 1 넣으면 제가 나와야 되는데 1 넣으면 얘는 3 되잖아. 그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겠네. 맞아요? 이거 이해되니? 오케이, 알겠어? 이렇게. 자, 정확하게 계속 집중하면서 와야 돼. 지금 선생님이 되게 쉬운 얘기하고 있어. 봐봐. 엄청나게 쉬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쉬운 얘기를 해. 그럼 대부분이 어떤 상황이냐면, 난 이거 알아요. 해서 그 다음부터 안 들어.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 여기서 나오거든. 그지? 여기 안 듣기 시작하는 그 파트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중요한 얘기가. 그러니까는 쉬운 얘기를 해서 안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알았죠? 여기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개념이 점점 확장돼 나가는 거야. 됐어요?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봐봐. 여기까지 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저 n번째 항 있잖아. 저 n번째 항을 내가 3에 이렇게 할까? 2n-1 이렇게 n번째 항이 있어요 라고 하면 요 항 하나를 알고 있으면 나는 얘를 가지고 첫째 항도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항도 구할 수 있고, 세 번째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잖아. 맞아요? n 대신에 그냥 뭐 그 숫자를 넣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n번째 항 하나만 알면 내가 다 구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저 n번째 항을 우리가 그냥 일반항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지.
그리고 기호로 뭐라고 쓰기로 한 거야? AN이라고 이렇게 쓰기로 한 거예요. 맞아? 여기는 얘가 첫 번째 항 A1, A2, A3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간다면 여기는 n번째 항은 AN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나는 그래서 수열에서는 기본적으로 n번째 항을 구하는 걸 계속 목표로 하게 될 거예요. 됐죠? 근데 그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그냥 n에 대한 뭐가 되는 거냐면 사실상 식이 되는 거거든. 식. 맞아? 다시 n번째 항은 n에 대한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n번째 항을 n에 대한 식으로 어떻게 잘 표현해 줄 수 있나요? 이걸 잘 표현할 수 있나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고 이 식만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일단 첫 번째는 됩니다. 되는 거고 나중에 요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SN 구할 거예요. 그치? SN 구할 거예요. 얘도 여전히 n에 대한 식으로 잘 만들어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식들을 분석해서 다시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등등등등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오케이? 일단 기본은 일반항, n번째 항 그걸 n에 대한 식으로 난 잘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만 잘 해보자. 다음 이런 거 얘는 지금 어떤 규칙을 가져요? 분자는 모조리 다 1입니다. 그죠? 분자는 모조리 다 1이에요. 분모는 몇씩 커집니까? 4씩 커지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4n. 근데 첫째 항이 뭐야? 1이잖아, 그지? 그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여기까지 찾을 수 있겠니?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맞아. 처음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지금 넘어갈게요. 다시 봐봐. 이런 건 어떨까? n번째 항 뭐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다. 동현아. n번째 항? n제곱이지. 찾을 수 있겠지? 왜? 얘는 1의 제곱이고, 얘는 2의 제곱이고, 얘는 3의 제곱이고, 얘는 4의 제곱이고, 5의 제곱이잖아. 그치? 얘는 n의 제곱이겠지. 다음 이런 건 어떨까? 그럼 이렇게 있어. 이거 복잡해. 얘 일반항은 뭘까요? 자,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돼. 그치? 생각을 하면서 바라봐.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봐봐. 여기 얘는 1, 2, 3, 4 이렇게 커지지. 맞죠? 그리고 여기 얘는 2, 3, 4, 5 이렇게 커지지. 근데 여기는 얘는 3, 4, 5, 6 이렇게 커지잖아. 그치? 그럼 첫 번째, 여기는 제일 앞에 있는 얘가, 앞에 있는 얘가, 앞에 있는 얘가, 앞에 있는 얘가 n번째 항이 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n이 되겠지. 그 다음, 그 뒤에 있는 애는 얘보다 뭐 1 큰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그 다음 그 뒤에 있는 거는 n 플러스 2가 되겠죠. 여기는 얘가 n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됐어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거. 예. 이거 어렵다. 찾아보세요. 지금 뭐 수학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규칙, 그냥 퀴즈, 퍼즐. 어떻게 될까요? 얘를 이렇게 바라보면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바라보면 어때? 보여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었네. 맞아? 찾기 힘든 규칙이야, 사실은. 숨어있는 규칙. 나중에 이런 것도 한 방에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럼 얘 일반항은 n의 n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판단 가능합니까?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요거는, 다시 끝났네. 그럼 여기는 얘 봐봐. 보통 우리가 그래서 수열을 나타내는 것도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집합을 나타내는 것도 집합 표현 방법이 있었고, 함수를 표현하는 것도 함수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지. 그 다음에 수열이라는 것도 수열 표현 방법이 있는데 그 표현 방법이 뭐냐면 그냥 일반항을 하나 갖다 써요. 이렇게 2n 플러스 3이라는 일반항이 있었나봐. 보통 이제 an이라고 많이 쓰지. 이렇게 있었나봐. 그러면은 걔에다가 그냥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씌워주면은 얘는 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일반항인 어떤 수열이군요 라는 그냥 뜻인 거야. 됐어요? 다시 그럼 얘를 읽는 방법은 뭐겠어요? 2n 플러스 3이 일반항인 어떤 수열이군요 라는 뜻이야. 됐죠? 그러면 여기서 봐봐. 이 수열에서 그래서 보통 우리 수열을 어떻게 표현하면 an 이렇게 표현해. 수열 an의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어쨌든 요 수열에서의 다섯 번째 항은 뭘까요? 요 수열에서 다섯 번째 항 13이 되겠죠. 일곱 번째 항은 10이 되겠죠. 됐어요? 따라오고 있지? 나 이런 거. 그럼 이 수열에서 100번째 항은 뭘까요? 10.
그렇지. 10이 되죠. 10 맞아요. 100번째가 10 되죠? 그러면 K 제곱번째 항은 K가 되겠죠. 그냥 N 대신에 뭐 넣어주세요? K 제곱 넣어주세요. 이런 얘기잖아. 맞죠? 그 다음에 요 수열에서 5번째 항은 뭘까요? 34가 되겠죠? 잘 모르겠니? 알겠죠? 빨라요. 더 빨라요? 얘가 빨라요. 동이 좀만 천천히. 자, 다음. 이렇게 문장으로 줄 수 있거든? n에 대한 식만 아니라 문장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뭐냐면 n을 5로 나눈 나머지가 일반항이 되는 그런 수열이군요 라는 뜻이잖아. 그럼 얘 7번째 항은 뭘까요? 그렇지. 7을 5로 나눈 나머지잖아. 맞아? 7을 5로 나눈 나머지니까 얘는 2가 됩니다. 그럼 얘 13번째 항은 뭘까요? 3.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야. 어렵지 않지? 이게 수열이에요. 이게 뭐 어려워, 그지?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졌대, 이번에는. AN이라고 하는 게 그냥 N이라고 주어졌대. 그 AN이라는 수열은, AN이라고 하는 이런 수열은 일반항이 모인 수열입니다. 그냥 N인 수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얘 5번째 항은 5였을 거고 7번째 항은 7이었을 거야. 그치? 그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이런 수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BN이라고 하는 수열은 A1 더하기 AN이래. 그러면 BN이라는 수열은 A1이 얼마일까요? 1이죠. AN은 N이라며. 그치? 그러니까 BN이라는 수열은 뭐가 되겠어요? 얘는 그냥 N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는 요런 수열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얘가 그냥 N 이렇게 돼 있는 거.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얘 CN이라는 수열 어떤 애겠어? 당연히 그냥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쭉 더해서 n까지 더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나중에 요거 계산하는 거 배우지 우리. 요거 계산하면 뭐가 돼요?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네, 이걸 배우기 전까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궁금한 게 A7이었어. 그럼 얘는 7번째 항, 다시 C7이었어. 7번째 항이 뭐야?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 해서 7까지 더한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요 BN 빼기 A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은 뭘까요? 그렇지. 얘가 뭐였으니까? N 더하기 1이었으니까. 얘가 뭐였어요? N이었잖아. 그럼 빼버렸더니 뭐만 남아? 1만 남지. 그럼 이 수열의 정체는 뭘까? 그치. 얘는 첫째 항도 1이고요, 둘째 항도 1이고요, 셋째 항도 1이고요, 넷째 항도 1입니다. 계속 1로 가는 이 수열의 정체는 1, 1, 1, 1, 1, 1, 1 계속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열이군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그래서 일반항 구해보세요. 얘가 뭐야? N이지. 얘는 뭘까요? BN. 아니네. 뭐지? 얘가 BN이 되긴 하겠다. 왜요? 그럼 얘가 뭐야? 왜요? 얘 뜻 자체 봐봐.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 여기 지금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 집어넣은 걸 그대로 여기다 넣어달라는 소리거든. 맞죠? 근데 여기 지금 n 더하기 1이 들어가 있잖아. 여기 n 더하기 1 이렇게 되면 이해돼요?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AN이라고 하는 게 3n-1이었다고 쳐봐. 오케이? 그럼 내가 궁금한 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 내가 궁금한 게 A5였다 쳐봐. 그럼 여기다 5 넣어달라는 소리잖아. 그지? 여기는 3 곱하기 5에다가 빼기 1 해주세요. 이런 뜻이고. 그지? 여기다 내가 n 더하기 2를 넣어주세요 라는 얘기는 여기는 이 자리에 뭘 넣어주세요? n 더하기 2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거 괄호친 거니까 요거 전개해서 정리하면은 3n 플러스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는 얘 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걸 a에 넣어달래. 여기다가 n 대신에 넣어달랬어. 여기다 넣어달랬어. 얘는 n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얘가 그대로 n이었을 테니까 두 개 더하면 2n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죠? 다음 cn 더하기 1 빼기 cn. 요거 뭘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잘 기억해. 지금 요 내용 잘 기억해. 얘 일반항인 걸까요?
지금 봐봐. 뭔가 아무것도 안 배웠어, 우리 아무것도 안 배웠어. 지극히 상식적으로 갈 거예요. 알았지? 지극히, 그렇지. 봐봐.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일단 CN이라고 하는 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 더해서 뭐라고 했어요? n까지 더한 거라며.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 n 대신에 뭘 집어넣어 버리면 n 더하기 1을 집어넣어 버리면 걔가 cn 더하기 1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cn 더하기 1이라는 건 당연히 뭐가 돼야 정상이에요?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쭉 더해서 n 더하기 1까지 이렇게 더해야 정상입니다. 이게 cn이라는 수열의 정의였잖아. 맞죠? 그러면 cn은 뭘까요? cn은 뭐 그냥 이거였다며.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 더해서 어디까지? n까지 이렇게 더하는 거겠네? 맞죠? 이거 두 개를 뭐 해달랬어 지금? 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cn 더하기 1 빼기 cn 이렇게 되는 거고.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지워지면서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n 더하기 1밖에 없겠네요. 그럼 얘 일반하면 뭐가 됩니다? n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하나 더. 자, 요건 뭘까? 그냥 얘가 뭐니까? n이니까. 그지? 얘는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이라는 게 일반을 갖는 수열이군요. 이 정도로 판단하면 돼요. 그렇지 않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봐. 수열이라는 거는 그냥 첫 번째 항도 있고요, 두 번째 항도 있어요, 그다음 n번째 항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n개의 수위가 나열되어 있는 상태야. 그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내가 얘네들을 다 더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좀 전에는 CN이라고 해서 배웠던 거잖아요. 그지? CN이라고 했던 건데 이거는 이제 이런 걸 다 더한 이 상황은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냥 SN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어. 오케이? 얘를 SN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어. 다시 SN이라고 하는 것은 수열의 합을 뜻합니다. 얘가 이제 수열의 합을 뜻하는 거야. 나중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합에서 얘네들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일단은 그냥 여기 있는 얘는 그냥 얘구나라고 머릿속에 그냥 기억해놔. 그렇지? 얘를 봤을 때 나의 생각은 얘를 봤을 때 그냥 딱 요거 SN만 딱 생각나는 게 아니라 A1부터 AN까지 다 더한 이 상황 있잖아. A1부터 AN까지 다 더한 이 상황이 SN을 딱 바라봤을 때 머릿속에 쫙 떠올라야 돼.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봐봐. S1은 뭘까요? A1이겠지. 왜? 얘의 정의 자체가 뭐냐면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A1부터 어디까지? AN까지를 다 더해주세요 라는 뜻이었잖아. 맞아? 그럼 A1부터 A1까지 더해주세요. 그냥 A1 하나 더해주세요 이런 뜻이었겠네. 됐어요? 그 다음에 S2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 A1 더하기 A2가 되겠죠. S4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가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한 걸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너희들한테 뭘 요구하는 거냐면 SN을 바라봤을 때 SN이라는 걸 바라봤을 때 A1부터 AN까지 다 더한 저 모양을 머릿속에 떠올려 달라는 거야. 그렇지? 얘를 떠올려야 돼 자꾸. 그래야지 뭔가 해결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럼 SK는 뭘까요? 순서 A 뭐부터? 1부터 쭉쭉쭉 K까지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어요? 다음 그러면 S2에는 동현아?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쭉 더해서 A2N까지지. 됐어요? 따르고 있니? 그럼 얘는 어때? 그렇지.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 더해서 어디까지? AN-1까지 이렇게 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봐야 돼요. 봐야 돼. 어려워? 근데 왜? 괜찮아요? 꼭 봐야 돼. 자, 봐봐.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선생님이 어제도 말했듯이,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봐봐. 요런 게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정의 자체가 얘는 지금 1부터 어디까지? 1부터 n-1까지 더한 거란 말이었지? 근데 n이 얼마일 때? n이 만약에 1이었다고 치면은 얘는 뭐가 돼요? a0가 돼버리잖아.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얘가 1이 되면 안 됩니다. 즉 원래 여기 있는 n에다가는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고 3 넣어도 되고 4 넣어도 되고 5 넣어도 되고 쭉쭉쭉 다 넣어도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n은 기본적으로 1 이상이어야 합니다가 전제 조건이에요. 오케이? 근데 요렇게 Sn-1이라는 요런 걸 발견하게 되면은 여기는 얘가 1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얘가 1이 되는 것부터 되는 거지. 얘가 1이 되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n-1이라는 게 1 이상이어야 하니까 n은 2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게 항상 따라다녀야 합니다.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봐봐. Sn이 n제곱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쳐볼게. Sn이 n제곱이 이렇게 돼 있었대. 근데 내가 궁금한 게 A1 어떻게 구할까? 그냥 1 넣으면 되지. 왜? A1은 뭐라며? S1과 똑같다며.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여기다 1 집어넣는 게 1의 제곱이 되면서 얘는 1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됐죠? 두 번째, 그럼 얘는 뭘까요? S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얘는 4의 제곱이 됩니다. 16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그럼 얘는 S5겠지 뭐. 맞아? 5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너무 쉽지 지금? 이제부터 봐봐. 이제부터 중요해요. 얘가 궁금하네. 이거는 S5에서 S. 그렇지. 봐봐. 얘는 지금 나는 여태까지 SN이라고 하는 거는 다 뭐부터? A1부터 시작해서 쭉쭉 더해서 AN까지 더하는 걸 생각했었는데 얘는 요거 하나가 딱 잘려있잖아. 그지? 그냥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걸 SN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내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기 A1이 이렇게 있었다. 그 다음 빼기 A1이 또 하나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케이? 그러면 요만큼이 뭐가 되는데 요만큼이 S5가 되는데 S5에서 뭐 하나를 뺐어요? A1을 하나 뺐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요건 어때요? 다짜고짜 A5가 궁금합니다. 얘를 가지고 A5가 궁금합니다. S5에서 S5에서 4. S4를 빼버리겠네. 맞아요? 맞아? 그럼 얘는 뭐가 돼요? 25 빼기 16이니까 얼마입니다? 9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죠? 그러면 A에는 뭐가 될까요? 이게 우리가 배우는 뭐가 되는 거야? Sn 빼기 Sn-1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알겠어요? 그럼 N은 당연히 2 이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요? 실제로 구해보면 뭐가 돼요? N제곱 마이너스 N-1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결과가 2n-1 이렇게 나올 것 같아. n은 2 이상일 때만 성립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얘는 지금 내가 이렇게 A1도 있고 A2도 있고 A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쭉쭉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만 구한 거야. 요렇게 가는 요 방향만 좀 구한 거야. 그치? 여기다 내가 1 넣으면 안 되잖아. 1 넣으면 안 되잖아. 2는 거는 3입니다. 3는 거는 5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구해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구해놓은 건데 여기는 얘는 지금 이 식으로는 못 구해. 왜냐면 나는 n에다 1 넣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A1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합니다? 요렇게 구합니다. A1은 여기는 원래 이 식에다가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그냥 1 집어넣어서 구합니다. A1은 1의 제곱입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봤더니 다 요 식으로 다 해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 그냥 AN은 2n-1이라고 하고요. n은 2 이상 1 이상입니다. 이렇게 그냥 판단하기로 했어요. 됐나요? 됐어?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 개념 자체는 진짜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내용들을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될 거예요. 봐봐. 가장 대부분의 목표, 전체적인 목표가 뭐냐면 AN을 구할 수 있니? 요거부터. 오케이? AN을 구할 수 있니? 일반항을 내가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니? 이거부터 시작해서 AN을 토대로 뭘 구하는 거? SN을 구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SN을 토대로 뭘 구하는 거? 다시 그냥 AN을 구하는 요렇게 되어 있는 요 과정들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여기 봐봐. 여기가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요 수열이 등차냐에 따라 혹은 얘가 등비일 수도 있잖아. 등비 수열이냐 혹은 얘가 n에 대한 3차 이하의 다항식꼴이냐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냐 아니면은 이항 분리꼴이냐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항 분리가 뭔지는 이항 분리꼴이냐
여기 있는 요 네 가지 상황에 따라서 SN을 구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네 가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나씩 배울 거야. 첫 번째 뭐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배울 거고, 등비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배울 거고, 다항식은 그냥 공식을 통해서 배울 거고, 여기는 얘는 뭐 부분 분수라든지 유리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배우게 될 거야. 근데 여기서 확실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SN이 주어져 있을 때는 AN 구하는 그 요령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오케이? 요 방법이 뭐냐면 AN은 뭐입니다? SN 빼기 SN-1로 그냥 접근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는 S1로 해서 이렇게 구해버리면 SN들을 통해서 AN을 구하는 과정을 요 과정 하나로만 다 설명해. 됐죠? 요것만 정확하게 잘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책을 펴봅니다. 책을 다 풀어보긴 한 것 같아. 그지? 선생님이 유형별로 제일 마지막 문제 하나씩만 각각 해줄게요. 그렇지? 윤서야? 유형별로 제일 마지막 문제 하나씩만 해줄게요. 일단 10번 문제 보세요. 여기 어딜 갔다 온 기분이었는데. 자, 너희 뭐야, 수요 진짜 어렵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되게 힘들어져요 나중에. 알지? 정말 진지하게 해야 되니까 수요를 정말 진지하게 장난하면서 하면 안 돼요. 자, 해볼게요. 그때가 너무 진지할 필요는 또 없어요. 자, 볼게요. 자, 첫째 항이 5고, 그 다음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어쩌고 저쩌고에 대해서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 잠깐 등차 수열 얘기 또 해봐야겠네. 등차 수열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보세요. AN은 A 플러스 N-1D가 일반 항입니다. 이런 거 배웠었어. 그지? 또 AN은 AN 플러스 B 이런 걸로 N에 대한 1차 식골이 됩니다. 라고 배웠었고, 그때 여기는 얘를 뭐라고 합니다? 공차라고 합니다. 배웠던 거지? 네. 맞아? 이거 공차잖아. 맞아? 그리고 또 뭘 배웠지? AN 플러스 1 빼기 AN이 항상 뭐로 일정해요? D로 일정하지. 그리고 여기는 얘를 공차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더하기, 다시 이거의 두 배가 뭐가 됩니다? AN 더하기 2가 됩니다. 이게 등차 중항을 나타내는 식이었어요. 기억나요? 기억나? 등차 수열을 다시 한번 봐봐. A1이 있어요. A2가 있어요. A3이 있습니다. A4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가서 AN-1과 AN과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까지만 써.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나? 나오네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써. 그럼 봐봐. 여기서 내가 얘에다가 여기 D만큼 차이 난다며. 그지? 또 D만큼 또 차이 나고 D만큼 차이 나고 D만큼 차이 나고 이런 식으로 D까지 차이 나면은 여기 있는 이 D만큼을 몇 번 N-1번 더한 거가 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됩니다? A 더하기 첫째 항 더하기 D, 여기 있는 요 공차를 N-1번 더해서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전개해서 정리해봤더니 걔가 N에 대한 1차식이 됐으니까 얘가 되는 거고, N 앞에 있는 개수가 D였잖아. 그러니까 얘도 지금 D가 됩니다. 맞죠? 됐죠? 그 다음에 요 관계는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는 요 관계에서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 더하기 D를 한 게 얘였으니까, 그지? 요 관계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랑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뭐라?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이랑 이렇게 같아요 해서 나왔던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요 식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요 정도까지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럼 봐봐. 선생님이 일반적인 목적 자체가 뭐라고 했어? 일반항 구하는 거라고 했지? 일반항 한번 구해볼게요. 첫째 항이 5래요. 그 다음 공차가 3입니다. 구하는 방법은 그냥 이 공식 대입해서 구하는 방법. 그냥 뭐예요? AN은 5 더하기 N-1 곱하기 3입니다. 얘는 3N 플러스 2가 되겠군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은 얘는 그냥 AN이 공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3N 먼저 이렇게 써줬어. 그럼 첫째 항이 5래니까
여기다 1 넣었을 때 5가 나오고 싶어요. 얘가 2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었지. 이건 자연스럽게 되죠? 됐어? 오케이. 근데 봐봐.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얘네들을 지금 내가 유심히 봤더니 쟤네들은 다 뭐밖에 안 들어가 있어. 짝수들밖에 안 들어가 있어. 2랑 4랑 6이랑 8이랑 그 다음 18이랑까지 이렇게 저렇게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럼 봐봐. 내가 궁금한 게 N이 아니라 EN이었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겠다. 맞아? 그러면은 여기는 요 N 대신에 뭘 넣어달라는 얘기니까 2N 넣어달라는 얘기니까 여기다 2N 넣어버리면 6N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럼 얘의 공차는 뭐가 되는 거예요? 6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일일이 하나씩 이제 여기 있는 얘가 첫 번째 항인 거고 얘가 두 번째 항인 거고 얘가 두 번째 항인 거고 얘가 세 번째 항인 거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요 수열에 맞아요? 거기다 1씩 집어넣어보자. 1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8 곱하기 2 집어넣으면 14분의 1 더하기 14 곱하기 3 집어넣으면 20분의 1 이렇게 되지? 더하기 쭉쭉쭉 계속 가서 어디까지? 여기다 뭐 집어넣은 거? 8 집어넣은 거. 8 집어넣으면 얼마니? 50 곱하기 9 집어넣으면 56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된다 그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해주세요라는 문제인 거잖아 지금은. 근데 우리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요번 내신 기간에 하지 않았어? 유리식에서 뭐라고 배운 게 있지? 이런 거 기억 안 나요? 부, 분, 수 이런 거 기억 안 나니?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우리 봐봐. B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됩니다. 얘가 B 빼기 1 A분의 1 요거에다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웠던 개념이 있었어. 기억나죠? 그럼 얘가 뭐냐면 봐봐. AB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간단하게 되게 얌전하게 생긴 얘를 완전 찢어 발겼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얘네들을 내가 다 통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봐봐. 얘랑 얘 차 가지고 쪼갰지. 맞아? 얘랑 얘 차 가지고 쪼갰지. 맞아? 그 차가 다 똑같으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분리가 된단 말이야, 완전히. 오케이?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봐봐. 얘 빼기 얘 하면 얼마예요? 6. 6분의 1입니다. 얘도 6분의 1, 얘도 6분의 1, 얘도 6분의 1. 다 6분의 1로 쪼개져 버리면은 일단 이렇게 될 것 같아. 맞아? 남는 거 봤더니 얘는 8분의 1. 자,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쪼개진 다음에 그럼 얘는 8분의 1 빼기 1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얘는 14분의 1 빼기 뭐가 돼요? 20분의 1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야. 마지막에는 50분의 1 빼기 56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거야? 이렇게 앞뒤로 다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부분분수라는 요 개념을 이용하면은 얘를 좀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 시그마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테니까 일단 여기는 얘 계산하면 6분의 1에다가 남은 거 8분의 1 빼기 56분의 1이니까 이렇게 기억해 놓고 넘어갑시다. 됐죠? 이거 계산하면 답입니다. 자, 부분분수는 얘가 왜 얘가 되는 거는 그냥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여기 있는 얘를 통분해가지고 얘랑 계산해주면 얘가 나와요, 그냥. 알지? 뭐 증명하는 것도 없어. 자, 22번으로 갈게요. 요것만 하고 잠깐 쉬자, 우리. 이게 거의 첫 수업인데 첫 수업부터 졸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녹화해놨어. 집어서 다시 들어. 이거 되게 중요해, 진짜. 다른 거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거. 근데 계속 깨우는 게 나오겠지. 은서야! 일어나! 자, 볼게요. 다음. 공차 4인 등차 수열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이렇게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걔가 등차 수열이었고 얘 공차는 지금 4였나봐. 그치? 근데 23번째 항이 23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럼 난 당연히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고 싶었는데 얘는 뭐 4n이었겠지 뭐. 플러스. 준영이니? 오, 왜 이렇게 됐어? 아, 시간을 잘못 받아가지고. 아, 그래? 그냥 저 있어요. 있어요?
요거 리모컨이에요. 자, 볼게요. 다시.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까지 해놨고 여기다 이제 뭐를 이렇게 딱 더해주면 완성이 될 것 같은데 23번째 항이 23이래.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23을 넣어봤나봐요. 이렇게. 그럼 얘 4 곱하기 23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더하기 뭐 이렇게 했을 때 이 결과가 뭐라는 소리야? 23이었다는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이 값은 얼마였을까요? 마이너스 3 곱하기 23이었겠지. 네. 맞아요? 그래야 23 나올 거야. 되니? 그래서 여기는 얘 값이 지금 마이너스 69가 되는, 마이너스 69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봐봐. 절대값에 얘를 집어넣었대.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 값 자체가 뭐가 되고 싶어요? 최소가 되고 싶어요. 그지? 그렇게 되는 n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뜻인데 우리 절대값이라는 것 뜻 자체가 뭐냐면 얘가 0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잖아. 사실은 거리인데 얘를 해석할 때는 보통 양수일 땐 그대로 나오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요. 그냥 양수화 시켜서 나옵니다.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건 여기는 얘가 최대한 0에 가까울 때의 이야기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이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그럼 절대값 씌워버리면 그냥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그죠? 여기 얘가 만약에 1이 나왔어요. 절대값이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런 뜻이잖아. 그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나왔으면 얘는 여전히 1이 될 거고 그냥 3이 나왔어도 얘는 3이 될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어쨌든 0에서의 거리가 1이라는 뜻이고 0에서의 거리가 3이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장 0에 가까운 수가 되는 그 n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4n은 69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죠. 그럼 n은 뭐가 돼요? 4분의 69지. 그럼 얘는 뭐가 돼? 18점? 아, 17점? 16점? 17점. 얼마 이렇게 되지? 됐어요? 17점 얼마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내가 그냥 17을 한번 넣어봐. 여기다 17을 넣어봐. 그럼 뭐가 돼요? 4 곱하기 17 마이너스 69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4 곱하기 요거 다음 18번째만 넣어봤어. 이렇게 넣어봤어. 69 이렇게 되면 얘는 얼마야? 3 되겠지.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얘가 더 작겠지. 절대값 씌워주면. 그지? 그게 얘는 17번째 항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구해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는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일까요? 우리 수학 1에서 나왔던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입니다. 나머지 정리가 뭘까요? 선생님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써주는 개념들 있잖아. 이거는 앞에 나왔던 개념들일 거야. 그런 개념들은 반드시 어디 N가에 꼭 정리를 해놔야 돼요. 알지? 내가 기억이 나면 상관없는데 기억이 안 났으면 꼭 정리해주세요. 지금 요 문제 하고 있어요. 지금 정리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나머지 정리가 뭐냐면 이런 거였어. 어떤 fx를 x-알파라는 1차식으로 얘로 나눈 나머지가 f 알파이다. 요게 우리가 말하는 나머지 정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왜 저렇게 나왔었냐면 이런 거였잖아. fx를 내가 x-알파로 나눠봤대. 그 몫이 생겼나봐. 여기는 얘가 지금 몇 차식이니까? 1차식이니까 나머지는 상수였을 거야. 그치? 근데 나는 여기서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요 나머지가 뭐가 될까요? 여기 지금 되게 궁금했거든. 여기는 얘는 지금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기는 요 x 대신에 뭘 넣어본 거야? 알파라는 값을 넣어본 거야. 요거를 대입해봤어. 그랬더니 여기는 요 좌변. 좌변 지금 뭐가 돼? f 알파가 될 거고. 여기 얘가 알파 넣었으니까 이게 빵이 되면서 이게 통째로 다 사라져 버리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뭐만 나와? R 이렇게 남는 거죠. 맞아? 그래서 그 나머지는 결국 뭐였구나? f 알파였구나. 요게 나머지 정리였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이렇게 생긴 이런 다항식이 있었대. 이런 다항식이 있었는데 얘를 요걸로 나눈 나머지랑 요걸로 나눈 나머지랑 요걸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했나 봐. 그러면 얘로 나눈 나머지는 뭐 하라고요? 그냥 여기다 x 대신에 1 넣어주세요. 이런 얘기. 그죠? 그냥 넣어달라는 거잖아. fx에 x 대신에 뭘 넣어주세요? 여기는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알파를 넣어주세요. 어디다가? 요다가. 이게 남의 정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x에다가 1 되면 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얘는 뭐가 됩니다. a 더하기 4가 됩니다. 무슨 소리야? a 더하기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볼게요. 2를 집어넣어 봤더니 얘는 뭐가 됩니다. 4a 더하기 6이 됩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3을 또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랬더니 얘는 9a 더하기 7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저거 세 개가 저 순서로 뭘 이루고 있어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와 얘의 차이랑 얘와 얘의 차이가 서로 같군요. 이런 뜻이잖아. 맞아? 그래서 원래 의미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 차이랑 이 차이랑 같아요. 4a 더하기 6 마이너스 a 더하기 5는 9a 더하기 7 마이너스 4a 더하기 6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매번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뭐야? 요거 넘겨주고 요거 넘겨줘 가지고 만들어진 게 4a 플러스 6의 2배가 뭐가 됩니다? a 더하기 5 더하기 9a 더하기 7이 됩니다 라고 하는 등차 중항식을 만든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었어. 그러면은 우리가 뭐 2b는 a 더하기 c가 된다며. 그 이유가 뭐였다는 거야? 얘랑 얘 차이가 같아요 라는 거였으니까 b-a는 c-b입니다. 해가지고 요거 넘겨주고 요거 넘겨줬더니 뭐가 됐어? 2b는 a 더하기 c 이렇게 됐어. 요거예요. 요 과정 생략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갑시다. 앞으로 이렇게 갑시다.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끝에 항의 합과 같아요. 등차 중앙 이야기. 오케이?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요거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이렇게 돼 있는 요런 식 하나 만들 수 있을 거고. 얘를 풀어주세요. 얘는 8a 더하기 16입니다. 12입니다. 얘가 10a 더하기 12가 되네요. 뭐야? a가 빵이네.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41번 문제. 제가 지금 했던 거구나. 41번 말고 42번 보자. 42번.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내수에 대한 개념은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이 돼 있었어. 봐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수가 있어요. A랑 B랑 C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놓으면은 내가 식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 지금 문자가 벌써 몇 개니까 세 개니까 좀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말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있는 얘는 뭔가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이거 세 개 다 더했을 때 값이 조금 애매하게 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보다는 가운데 있는 얘를 중심으로 얘를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A 빼기 D라고 하고요. 얘를 A 더하기 D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세 개를 해버리면 이거 여전히 D 차이 나고 D 차이니까 등차 수열 되는 거 맞잖아, 그지?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는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게 가장 아름다웠어요 라고 해서 배웠던 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야. 그지? 근데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는 어떨까? A랑 B랑 C랑 D가 있었나 봐, 이렇게. 그럼 얘도 A랑 A 더하기 D랑 A 더하기 2D랑 A 더하기 3D로 놓으려고 했더니 여전히 대칭이 안 맞아, 그지? 그래서 뭐 얘 중간에 딱 찍어서 해봤더니 얘가 A라고 해도 대칭이 안 맞을 거고 얘가 A라고 해도 대칭이 안 맞을 것 같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그냥 아싸리 얘는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얘는 그냥 여기 있는 얘를 A 빼기 D라고 할까 그럼? 여기는 그 A 플러스 D라고 해볼까? 라고 한다면 얘랑 얘는 지금 몇 D 차이나? 2D 차이 나잖아. 그지? 여기 A 더하기 3D라고 하고 여기를 A 빼기 3D라고 하면 대칭이 완벽하게 딱 아름답게 나오면서 이것도 이 차이랑 이 차이랑 이 차이가 다 같으니까 등차가 됩니다. 등차 수를 이루는 4개의 수로 표현이 가능하군요. 이런 상황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등차 수를 이루는 3개의 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세팅을 이렇게 해놓고 시작합니다. 등차 수를 이루는 4개의 수는 세팅 자체를 이렇게 해놓고 시작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4개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팅을 a 빼기 3d와 그 다음에 a 빼기 d와 그 다음에 a 더하기 d와 a 더하기 3d로 초기 세팅을 해놓을래요. 근데 얘네들 4개의 수의 합이 12가 됩니다. 12가 됩니다. 자, 얘를 이렇게 세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합 때문에 그래요. 봐봐. 얘 다 더하면 뭐가 돼? 4a가 돼버리거든.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잖아. 그치? 근데 이거 더하면 어떻게 돼요? 4a 더하기 뭐가 돼요? 6d가 되지. 지저분해진단 말이야. 깔끔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애시당초 세팅을 이렇게 하는 거고, 요걸 가지고 얘가 12입니다. 벌써 뭘 구했어요? a 값은 벌써 구했어요. 얘가 3이고요. 얘도 3이고요. 얘도 3입니다. 여기는 얘도 3이고요. 됐죠? 이제 하나만 더 구하면 되는데, 가장 큰 수랑 가장 작은 수의 곱이 마이너스 135래요.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의 곱이래. 그것도 되게 깔끔하게 나오지. 왜? 내가 세팅을 깔끔하게 했으니까. 딱 그냥 합차로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9 빼기 뭐가 돼? 9d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135입니다. 이렇게 준 거네. 맞아요? 그러니 얘를 다 뭘로? 9로 나눠봤더니 1 마이너스 d 제곱은 9로 나눴더니 얼마야? 15 이렇게 되니? 마이너스 15. 그럼 d 제곱이 뭐가 되고요? 16이 됩니다. 됐죠? d는 뭐가 될까요? 뿔마사 4가 되네. 근데 여기서 뿔마사 사실상 2개 나오지만 그 2개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어요. 왜? 플러스 4였으면 이 순서로 커지는 거고, 맞아? 마이너스 4였으면 이 순서로 작아진 거예요. 아니? 한번 넣어봐, 직접. 4를 넣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마이너스 9 맞나요? 마이너스 1, 그 다음 7, 그 다음 15 이렇게 되지.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4를 넣어. 마이너스 4를 넣으면 얘가 15가 될 거고, 얘가 7이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9가 돼. 그치? 의미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4 그냥 대충 하나 넣어가지고 뭘 구해주세요? 가장 큰 수 구해주세요. 15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줘. 넘어가서요. 오늘 등차수의 합까지만 딱 합시다. 등차수의 합. 필기를 막 하는 게 사실상 큰 의미는 없어요. 알지? 그 수업 시간 안에 머릿속에 확 집어넣어 버려. 수열을 그래도 돼. 다 들어가. 왜냐면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확 집어넣어 버리고 그거 가지고 내가 자꾸 놀면 돼요. 자, 봅시다. 이번에는 몇 번을 할 거냐면 46번부터 46번. 자, 이번에는 그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그 SL을 처음으로 이제 구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냥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쭉 더해서 AN-1 더하기 AN 이렇게 총 몇 개를? N개를 난 다 더하고 싶었나 봐. 그치? 근데 얘네는 이 AN이라는 수열 자체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는 이 차이가 D래매. 여기는 이 차이도 뭐래? D래.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얘에다가 D를 더한 게 얘잖아. 그치? 얘는 당연히 A 더하기 D가 될 텐데, 그럼 얘에다가 D를 더한 게 얘니까 반대로 얘에서 D를 뺀 게 얘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AN 빼기 D가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두 개를 더해버려도 어떤 상황이 됩니다? A 더하기 AN이 됩니다. 얘랑 얘랑 더해버려도 A 더하기 AN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돼버린 거야? 갑자기 등차 수열을 다 더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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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값들이 전부 다 어떻게? 전부 다 같대. 그럼 나는 얘를 일일이 하나씩 다 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뭘 해주세요? 그냥 이거 두 개 더해서 이거 두 개 더한 A1 더하기 AN이라고 하는 얘를 더해서 몇 번 곱해주면 될까? 그걸 생각해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봐봐, 우리가 배우기로 이런 거 배웠잖아. A랑 X랑 B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얘랑 더한 거가 얘 몇 배라고 했어? 2배라고 했지. 그러면 얘랑 더한 거 A 더하기 B라고 생각했을 때 걔가 지금 뭐가 됐어? 2X가 됐단 말이야. 그렇다는 거는 X 입장에선 얘가 몇 번 더한 거야? 2번 더한 거지. 얘를 몇 번 더한 거야? 2번 더한 거야. 맞아?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얘랑 얘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 등차 중항 입장에서는 여기는 얘랑 얘만 해서 몇 번 더 했어? 2번 더 했어.
얘랑 얘에서 몇 번 더 했어? 두 번 더 했어. 얘랑 얘에서 몇 번 더 했어? 두 번 더 했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 전체 몇 번 더 한 게 돼요? n번 더 한 게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얘랑 얘 모 입장에서 등차 중항 입장에서 생각하면 걔를 몇 번 더 했어요? n번 더 했어요 라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SN이라는 건 뭐가 됩니다. SN은 2분의 n에 뭐가 됩니다. a 더하기 이게 첫째 항 a라고 할게요. 마지막 항이니까 얘를 라스트 n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나온 공식이 요런 공식이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일반항이 뭐라고 했으니 a 더하기 n a 더하기 n 마이너스 1d라고 했으니 요거 대신에 얘를 싹 집어넣어서 나온 그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n에 2a 더하기 n-1d가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되나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는 정확하게 기억해 놔야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해 놔야 합니다. 됐어요? 됐죠? 그럼 갈게요. 가보자. 자, 상황을 봤더니 등차 수열 AN에서 A6이 44고요. A18이 116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정보를 줬다는 거는 벌써 나한테 뭘 줬다는 얘기냐면 첫째 항과 공차를 다 줬다는 얘기야. 그죠? 왜? 내가 어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A랑 D만 알면 된다며? A랑 D만 알면 된다며? 미지수 몇 개니까? 두 개니까. 그지? 미지수 두 개니까 나는 식 두 개가 필요해. 연립하려면. 근데 여기서 식 하나를 줬네요. 여기다 6 넣었어. 얘는 뭐가 돼요? OD가 A 더하기 뭐가 돼? OD가 되지? OD가 지금 44입니다. 이런 식 하나 준 거고. 여기다 18 넣었어요. 그럼 A 더하기 뭐가 돼? 17D. 얘가 지금 116이라고 하는 식 하나 더 준 거지. 이거 연립하면 당연히 나는 뭘 구할 수 있습니다. A랑 D를 구할 수 있습니다. A랑 D랑 구해서 넣었더니 내가 일반항을 찾을 수 있겠네요. 그치? 다시 봐봐. 일반항을 구하고 싶었어요. 일반항을 구하고 싶었어요. 얘는 내가 A랑 D만 알면 된다며? 얘랑 알려면 나는 식이 몇 개 필요합니다? 두 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식을 두 개 줬다는 이야기는 뭘 줬다는 얘기야? 일반항을 줬다는 얘기. 등차 수열에서. 오케이? 식을 두 개 줬다는 얘기는 일반항을 줬습니다. 이런 얘기로 그냥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이거 빼보자. 얼마니? 12D. 여기서 이거 빼볼게. 얼마야? 70인가? D는 얼마예요? 6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죠? 아, D가 6이었대. D가 6이었대. 여기다 6 한번 넣어볼까? 이게 30이잖아. 30이 넘어가니까 A는 14였거든. 그죠? 그러면 AN은 당연히 6N으로 시작해서 첫째 항 14 하고 싶으니까 8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내가 바로 구할 수 있겠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하기로 했어? 수열의 합을 구하기로 했었는데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며? 이렇게 구한다며? 이렇게 구한다며? 그지? 이렇게 구한대.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 자,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인지 몰라. n개래. n개. 첫째 항은 일단 1 넣은 거니까 14가 될 거고요. 마지막 항은 일단 그냥 n 넣은 거니까 얘는 6n 더하기 8 그냥 이대로 될 거야. 됐어요? 여기는 얘가 얼마입니다? 280.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는 얘를 정리해 봤더니 6n 더하기 뭐가 됐어? 22가 됐네. 그죠? 6n 더하기 22가 됐어. 그 다음에 얘랑 얘네들 약분시켰더니 3n 더하기 11 이렇게 됐어요. 그지? 거기다 지금 n을 곱했다. 걔가 지금 뭐야? 280이구나. 이렇게 주어진 거야. 됐죠? 그럼 여기는 얘는 3n 제곱 플러스 11n 마이너스 280이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답이 나오겠네. 더럽다 문제. 그지? 됐어요? 몇 쯤 될까요? 몇 쯤 될까? 10은 아니고 9? 9는 안 될 것 같아. 8 되니? 8, 24, 될 것 같다. 8 곱하기 25 하면 얼마야? 280 되니? 안 되나? 되나? 안 되지. 9 해야 되나? 9 곱하기 28 하면 했는데? 아, 이게 11이구나. 11이구나. 잘못 봤네. 그럼 8 곱하기 뭐가 돼요? 자, 8 넣으면 8 곱하기 24 더하기 11이니까 35가 되니? 이거 곱하면 얼마예요? 된다. 그치? 8이네요. 나중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풀 때 이거 직접 인수분해해도 사실 상관없는데 너무 복잡하잖아. 그지? 그렇게 넣는 게 더 빨라요. 그렇지? 적당히 넣고
만약에 9를 넣어봤는데 걔보다 작은 값이 얘보다 큰 값이 나왔어. 그럼 얘보다 더 작은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가운데 값부터 하나씩 이렇게 넣어보면 방향성 바로 찾아서 구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자, 쭉쭉 넘어가서요. 중요한 개념을 하나 더 설명해 줄게요. 63번 보세요. 자, 너희가 지금 등차 수열을 어느 정도 배워왔잖아. 그지? 한 2주 정도 배웠었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은 그냥 아주 기초적인 문제 말고 조금 응용된 것들 위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어. 근데 등비 수열부터 좀 자세하게 다시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 시그마 들어가면 진짜 개 자세하게 할 거예요. 오케이? 시그마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좀 빨라도 너희가 이해할 수 있어야 정상이야. 왜? 한 2주 정도 했잖아. 등차 등비만. 아니야? 아닌가? 맞지? 맞다고 알고 있어요. 자, 보자. 여기서 이런 개념 해보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 더해서 AN까지 더하는 누군가가 있었대. 이거 우리는 SN이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치? 근데 AN 더하기 1부터 시작해서 AN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쭉쭉 가가지고 AEN까지 더한 뭔가도 있었나 봐.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AEN 더하기 1부터 시작해서 쭉쭉 더해서 A3N까지 더한 이런 아이도 있었나 봐. 그럼 얘 봐봐. 얘는 처음에 n개 더해주세요. 얘는 두 번째 n개, 얘는 세 번째 n개 더해주세요라는 얘기네. 맞아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A1부터 쭉 가서 AN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AN 더하기 1부터 쭉 가서 AEN이 있고요. 그 다음에 AEN 더하기 1부터 쭉 가서 A3N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있는 이 이야기는 이만큼만 더해주세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만큼만 더해주세요. 얘네들은 요만큼 더해주세요. 이런 얘기했다. 됐어요? 그럼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뭘 했으니까? SN을 했으니까. 맞아? 그럼 이만큼은? 요만큼은 SEN이겠지? 근데 거기서 요만큼은 빼야 되니까 얘는 SEN 빼기 SN이 되겠네?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이거 전체 이만큼이 다 뭐가 되니까? S3N이 될 테니까. S3N에서 뭘 빼줘야지? SEN을 빼줘야지 여기는 요만큼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과 여기는 얘네들을 뭐 얘랑 얘를 바라보면서 얘랑 얘라고 바라봐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 사실. 처음에 n개 합이고 얘는 두 번째 n개 합이고 얘는 세 번째 n개 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는 이 AN이 등차라는 말을 줬어. 근데 여기는 이 값을 내가 A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 값을 B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 C라고 한다면 얘가 등차라면 A랑 B랑 C는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이 됩니다. 라고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왜 그런지 이제부터 설명할게. 봐봐. 등차라는 뜻은 얘랑 얘의 차이가 같아요라는 뜻이잖아. 그죠? 등차라는 뜻이 얘랑 얘의 차이, 얘에서 얼마를 더해 얘가 되나요? 얘에서 얼마를 더해 얘가 되나요? 그 차이들이 서로 같아요가 등차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봐봐. 여기서 얘네들을 분리해서 봐봐. 얘랑 얘를 따져봤어. 그럼 얘는 몇 차이가 나요? 얘랑 항수를 비교하면 n개의 항 차이가 나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nd만큼 차이가 나겠다. d를 n번 더해준 거만큼. 그치? 근데 여기는 얘랑 얘는 또 어때요? 여전히 nd만큼 차이 나겠지. 얘랑 얘도 여전히 nd만큼 차이 날 거야. 그러면 저기는 저 nd만큼 차이 나는 걸 몇 번 차이 나? n번 차이 나잖아. 즉 n제곱 d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얘랑 얘 사이에. 맞아요? 네. 선생님, 그 학습관이 7시에서 7시 45분 어디에 가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애들 다 프린트라고 준비되어 예,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저기 한장씩 중에. 아, 네. 다시 또 여기 이어서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차이 날까? 얘도 여전히 지금 항의 개수는 n개 차이 나는 거잖아, 그지? 얘도 여전히 nd 차이 나. 그럼 얘도 nd 차이 나겠지 뭐.
얘도 여전히 ND 차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더해버리면은 이 차이가 ND가 또 마찬가지로 N개 차이 나는 거고 그 차이가 N제곱 D가 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야? 얘의 차이와 얘의 차이가 뭐예요? 같아요. 무슨 말이야? 얘랑 얘는 서로 등차 수열인 관계에 있군요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봐봐. 이 문제를 원래는 SN 공식을 이용해서 S10을 직접 계산해요.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돼요? 2분의 10에다가 첫째 항 뭐 나왔니? 안 나왔네요. 첫째 항 더하기 뭐야? 2A 더하기 n-1t로 하자. 그러니까 얘는 뭐 9D가 되겠지. 이렇게 된 이 결과가 지금 얼마예요? 145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두 번째 얘네들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S10이 아니라 S20 빼기 S10이 되는 거거든. 맞아? 그러니까 얘는 2분의 20 2A 더하기 19D 요거에서 빼기 얘가 145였으니까 145를 해준 이 결과가 지금 445예요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나는 이 식과 여기는 이 식을 두 개 연립하면은 여기 A랑 D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고요. 그 연립방정식 풀어서 내가 A 값이랑 D 값을 직접 계산해 준다면 당연히 얘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얘를 구한 다음에 저기 있는 445를 빼버리면 답이군요. 이렇게 푸는 게 원래 정석풀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돼 있는 n개가 지금 이렇게 각각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군요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상황이 되게 편해지지 뭐. 첫 번째 A1부터 A10까지 더한 거가 지금 145래요. 그 다음에 A11부터 A20까지 더한 거가 445래요.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A21부터 A30까지 더한 거니까 여기는 이 차이만큼 이 차이가 난다는 뜻이잖아. 맞아? 여기 300 차이가 나니까 여기도 300 차이 나겠지 뭐. 얼마예요? 745군요. 이게 답이야. 간단하죠? 이렇게 그냥 접근해버리면 됩니다. 이 개념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중에 이제 등비 수열할 때도 마찬가지 또 할 거야. 얘가 등비였을 때도 여전히 얘네들도 등비가 됩니다. 이 사실도 다시 한번 밝혀줄게요. 나중에 등비 수열할 때. 그럼 저것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됐죠? 넘어가요. 그러면 66번 한번 해보자. 아, 그래요? 이쪽으로. 자, 볼게요. 그래서 자, 얘도 아까 풀었던 그 개념 말고 완전 정석대로 가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일단은 등차 수열이라는 정보를 줬어. 그지? 얘는 첫째 항과 공차를 내가 알아내고 싶은 상황. 근데 S5라고 하는 거는 얘는 뭐가 될 테니까 2분의 항에서 5개에다가 2A 더하기 4B가 될 테니까 이런 식 얘가 지금 160입니다. 이렇게 하나 주어져 있고요. 맞아요? 여기까지 바로 되죠? 그 다음에 S15가 또 주어져 있었는데 여기 얘는 2분의 당연히 15에다가 2A 더하기 14D 해서 얘가 지금 630입니다. 이렇게 준 거거든? 그럼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내가 당연히 A랑 D는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죠?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내가 궁금한 얘를 구해줘도 됩니다. 오케이? 근데 봐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A1부터 A5까지 합, A6부터 A10까지 합, A11부터 A15까지 합과 A16부터 어디까지야? 너무 많이 가네. 얘는 이게 더 불편하겠다. 봐봐.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가지. A21부터 A25까지 이게 등등등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지금 판단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얘랑 얘의 관계를 지금 판단해주세요. 이런 상황이거든. 그럼 봐봐. 여기는 이 값이 지금 160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더한 결과가 얼마입니다? 63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결과는 얼마겠어요? 630에서 160 빼주세요. 얘는 470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게 470이래. 근데 이거 세 개는 이 순서로 뭘 이룬다며? 등차 수열 이룬다며. 맞아요? 그러면 얘랑 더해버리면 얼마가 돼요? 얘랑 더해버리면 630이 되죠.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얘는 630을 3으로 나눈 결과지 않을까? 맞아요? 얘가 210이 됩니다. 그럼 50 차이 나니까 여기도 50 더해주니까 얘는 260이 되는구나. 그럼 얘가 뭐가 돼요? 310이 되고요. 여기 얘가 360이 되고 이 값들을 다 구할 수 있다.
그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궁금했던 게 여기까지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20까지만 궁금했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만 더해버리는 끝이니까 얘가 계산이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요건 좀 너무 심한 응용 단계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게 지금 정상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자. 알죠? 요거까지는 너무 심했어. 자, 그래서 봐봐. 여기는 얘를 계산하고 싶어요.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약분해서 2 이될 거고 5 약분해서 얘는 80, 몇이니? 34인가? 32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A 더하기 2D가 32고요. 그 다음에 얘도 요렇게 약분해보자. 그 다음에 요렇게 약분해보자. 그러면 630을 15로 나눌 수 있나요? 얼마지? 나눌 수 있겠다. 42 이렇게 나누지. 그럼 얘는 A 더하기 뭐가? 7D가 뭐가 됩니다? 42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뺐더니 5D는 10이고요. D가 2가 됩니다. 그죠? D가 2였으니까 A 값은 얼마였겠어? 28입니다. 선생님 저 지금 너 이름이 뭐지? 저 최서윤입니다. 아, 서윤이야? 서윤이는 지금 저기.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그럼 너희가 67번은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67번 한번 눈으로 풀어보세요. 바로 나오니? 나왔어? 오케이, 좋아요. 나왔어요? 그러니? 500 나오니? 500? 당연한 얘기지.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00이래. 그 다음에 10개의 합이 300이래. 그러면 그 다음 항의 합은 얘랑 200 차이 나니까 얘랑 200 차이 나는 500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넘어갈게요. 지금 넘어가 72번 가보자. 72번. 72번 말고 요거 73번. 이게 좀 중요한 개념 하나만 잡고 갈게요. 봐봐. 등차, 수열, 의, 합이 최대가 되거나 혹은 최소가 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좀 하고 갈게요. 오케이?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된다.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아. 첫째 항이 음수인 상황에서 공차가 양수인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얘는 SN의 뭘 구할 수 있냐면 최소가 되는 그 N 값이 얼마인지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반대로 A1이 양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음수, 공차가 음수가 되는 이런 경우라면은 SN이 얘가 최대가 되는 그런 N 값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런 상황이래.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해 볼게.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11이라는 게 있었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래. 그 다음 마이너스 뭐겠어? 등차 수열이니까 4 차이 나잖아? 마이너스 3이겠다, 그지? 그 다음엔 1일 거고, 그 다음에 5일 거고, 그 다음엔 뭐 9일 거야. 이런 식으로 다른 수열이 있었다고 쳐볼게. 알았지? 그럼 봐봐. 얘가 A1이 지금 뭐야? 0보다 작은 상황에서 공차가 양수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요런 상황일 때 봐봐. 내가 여기까지만 더하면 마이너스 11이지. 여기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18이지. 여기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21이지. 여기까지 딱 더했을 때 다시 여기서 이만큼 더한다는 얘기는 다시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왜? 얘가 음수인 것들은 아무리 계속 더해줘도 점점 작아질 건데 양수가 되는 그 시점에서 걔를 더해주는 순간부터 SN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상황일 때 SN이 언제 최소가 되나요? 라는 거를 판단하고 싶으면 AN이 뭐가 되는? 음수 인체의 N의 최대값을 구해버리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음수가 되는 곳의 마지막 얘의 N값을 구해버리면 걔까지 더한 게 최소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돼요?
그니 반대로 이번엔 이런 상황이었나봐. 얘가 지금 그냥 11, 그 다음 7, 그 다음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런 상황이었나봐.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에서 내가 얘를 점점 이렇게 더해간대. 얘에서 얘 더해서 더 커졌어. 여기서 더 커졌어. 얘 음수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 합은 작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얘가 되는 순간부터 내리막길로 갈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SN이 최대가 되는 그 순간은 당연히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AN이 양수인 상황에 N의 뭘 가지고? 최대값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얘까지 더한 게 SN의 최대였을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되니? 그럼 봐봐. 지금 이 문제에서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첫째 항이 100이래요. 첫째 항은 양수였네요. 그 다음 공차가 이렇게 되는 수열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얘일 때 뭘 갖는데? 최대값을 갖는데. 그렇다는 얘기네. 공차는 일단 양수였나? 음수였나? 상황 봐봐. 100이었어. 첫째 항이 100이었어. 근데 공차가 양수였다면 다음 항은 100보다 클 거고 그 다음 항은 100보다 그거보다 더 클 거 아니야. 점점 커질 거 아니야. 공차가 양수였다면. 걔는 그러면 계속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계속 커지겠지.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여기 있는 얘가 공차가 그냥 정수라고만 주어져 있었고 여기는 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최대값을 갖는다는 소리는 오케이? 공차가 양수가 아닌 음수였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럼 봐봐. 첫째 AN이라고 하는 거는 100 더하기 뭐가 되는데? N-1D가 되는데 여기는 얘가 지금 뭐라고 준 거고? 정수였다라고 준 거고 그 정수는 지금 0보다 작은 정수였구나.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치? 걔가 최대가 되는, 걔가 이렇게 다시 얘가 최대가 되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 그치? 이런 상황에서 이거의 n값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양수가 되는 n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된다며. 맞아요? 다시 얘가 양수였을 때까지 더하는 게 최대였을 거야. 그지? 음수가 되는 순간 하나 더 더해버리면 다시 작아지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되게 하는 그 최대의 n값이 얼마였구나? 17이었구나 라는 뜻인 거야. 되나요? 여기까지? 그럼 봐봐. 이거 정리해 볼게요. 100 더하기 이렇게 계산할 때 얘 16D가 되잖아. D가 0보다 16D. 얘가 지금 0보다 크고 싶군요. 이런 뜻이니까 요거 넘어갔더니 16D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네. 그럼 얘를 내가 4로 먼저 나눠볼까? 그럼 4D가 마이너스 25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4분의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죠. 여기 얼마예요 그럼? 마이너스 6. 얼마가 안 되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6. 얼마보다 뭐 하대? D가 크대. 그럼 뭐여야 돼? 마이너스 6이어야 되지. 맞아요? 됐나요? 그래서 D가 마이너스 6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럼 이제 끝났지 뭐.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다 10 넣어주세요. 그럼 여기가 9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54니까 얼마가 돼요? 46 이렇게 돼요. 됐어요? 다음 넘어가서 이 개념 진짜 중요합니다. 얘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거 비슷한 문제 좀 쉬운 걸로 한번 풀어보자. 어렵지. 자, 여기서 일반항 구한 사람. 일반항 구했어요? 10 플러스 마이너스 3 다시 AN이 뭐가 돼요? 20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마이너스 3 3 N N N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얘는 지금 마이너스 3N 플러스 23 되겠네 그럼? 이거 맞아요? 여기다가 5 넣어볼까? 맞네요. 13 넣어볼까? 맞네요. 이렇게 나왔어. 요거까지 다 구할 수 있죠? 맞아? 왜? 2개 줬잖아, 2개. 아까도 2개 주면은 연립해서 풀 수 있다며. 그죠? 2개 줬으니까 난 얘까지 구할 수 있어요. 정상. 이렇게 됐어요? 이거 넘어가도 되나?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얘는 첫째 항이 양수네. 첫째 항이 얼마야? 20이잖아. 그지? 첫째 항이 20, 양수야. 그리고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음수야. 어떤 상황이야?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인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얘가 최대가 되는 그런 n 값은 AN이 양수인 채여야 되는 거잖아. 그지?
an 자체가 양수일 때 생각할 수 있는 최대값을 생각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양수가 되는 최대 n 값을 구하면 땡이에요. 오케이? 그럼 최대 n 값이니까 23보다는 지금 3n이 지금 커야 되는 상황이고 n이 이렇게 되면 얘가 7점 얼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한 최대 n 값은 당연히 얼마였겠어? 7이었겠지. 그럼 내가 궁금했던 얘의 최대값은 S7이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땡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얘를 구해보세요. 얘는 2분의 항의개수는 7개입니다. 첫째 항은 여기다가 1 집어넣은 20이 될 거고요. 마지막 항은 여기다가 7을 집어넣은 뭐가 될까요? 2가 됩니다. 답은 77이군요. 이렇게 구하고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요 개념 있지? 요 개념 진짜 중요한 개념. 반드시 기억해놔. 알았지? SN이 최대다 최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등차 수열에서 SN이 최대다 최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냥 AN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SN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AN을 가지고 판단해 주세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이번엔 82번 볼게요. 한 2개만 더 끝내자. 2개만 더 하고. 봅시다. 여기 있는 이 문제는 지금 살짝 선생님 변형을 좀 해줄게요. 지금 이 상태로 하면은 개념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플러스 3 하나 붙여버릴게. 됐지? 플러스 하나 붙여버릴게. 바로 풀어봅니다, 지금. 자, 봐봐. 우리가 SN을 바라봐. 그럼 얘는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SN을 바라봤어. 머릿속에는 A1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더해서 AN까지 다 더하고 있구나. 이게 떠올라야 돼. 그치? 다시 얘는 뭐라고요? A1 더하기 쭉쭉 더해서 AN-1을 지나서 AN까지 더하고 있구나. 근데 내가 이 중에서 뭐가 궁금합니다? AN이 궁금합니다. 오케이? 나는 얘를 알고 있어요. 얘를 알고 있는데 누가 궁금해요? AN, 얘가 궁금해요. 그치? 근데 SN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이만큼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야? 이게 뭐니까? SN-1이잖아. 맞아요? 아니, 아까랑 해석이 조금 달라요. 똑같은 결과인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야. 오이? 배터리가 다 됐나 보다. 잠깐만요. 일단 여기 얘기 마저 하고. 자, 여기는 얘가 SN이었잖아. 잠깐만. 이쪽 2개 남았으니까 이렇게. 자, 요만큼이 SN이었고 여기는 요만큼이 지금 뭐야? SN-1이야. 더하기 AN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요거까지 이해돼요? 왜? 얘는 1부터 n까지 다 더한 거. 얘는 1부터 n-1까지 다 더한 거. 맞아? 다시 1부터 n까지 다 더한 거, 1부터 n-1까지 다 더한 거, 거기다가 n 하나 더해주면 얘가 되는 거 맞잖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 AN을 구하고 싶으면 SN 빼기 SN-1로 생각합니다. 얘가 AN이군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 있는 요런 거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SN-1이라고 하는 건 딱 바라보자마자 n은 2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군요. 이거 꼭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었지. 맞아? 왜 그랬던 거야? 여기 n이 1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S0이 되니까 S0이라는 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SN이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요? 그래서 다시 쓸게요. SN을 마이너스 3n 제곱에다가 더하기 2n에다가 더하기 3이라고 이렇게 줬거든. 그러면 나는 저기 주어져 있는 저식을 통해서 AN을 구하고 싶었으니까 SN 다시 마이너스 3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이라는 거에서 SN-1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에 n-1 제곱 더하기 2배의 n-1 더하기 3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이걸 계산한 결과가 뭐래요? AN이래요. 근데 걔가 n은 2 이상일 때만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됐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 AN을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6n에다가 더하기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계산하면 이렇게 된대요. 이거 믿고 갑니다. 알았죠? 실제로 이렇게 나오니? 동현이 해봤어? 마이너스. 이렇게 안 나와? 마이너스 6n.
나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봐봐. 이렇게 구했네.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A10이랑 A1 궁금했잖아. 그래가지고 여기다 내가 10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뭐가 돼? 65가 돼. 아니, 55가 돼. 맞아? 여기다 또 내가 1을 딱 넣어봤다? 그랬더니 뭐가 됐어? 마이너스 1이 됐어.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했더니 마이너스 56이래. 그래서 틀렸어요. 왜? 여기 1로 그렇지. 여기는 1 넣는 거 아니야. 그치? 1 넣는 거 아니잖아. 그치? 얘는 여기다 1 넣으면 절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 얘는 2부터 된다며. 그치? 1은 어디서 구했어? 여기서 구했잖아. 그치? 얘에다가 1 넣어가지고 S1이 뭐가 되니까 A1이 되니까 여기다 1 넣었더니 뭐가 됐어? 마이너스 3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그냥 2란 말이야. 그죠? 얘가 뭐라고요? 그냥 2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답이 됩니다. 알았죠? 두 개 정확하게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지. S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얘가 AN 제곱 더하기 BN 이렇게까지 주어져 있어.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는 이런 형태였을 때에는 여긴 얘는 첫째 항부터 무조건 등차 수열의 합이 될 테니 얘는 보자마자 아 여긴 얘 AN은 2AN 플러스 B 빼기 A로 계산해줘도 됩니다. 라고 해서 공식처럼 알려준 게 있었어요. 됐나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도 상관없지요. 요걸 이용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상수 C가 없을 때 이야기인데 사실상 상수 C가 있어도 얘는 요거 하나 더 붙으면 돼. 똑같아. 왜냐면 Sn 빼기 Sn-1 할 건데 Sn에도 얘가 있고 Sn-1에도 C가 있잖아. 두 개가 빠져버리면 C는 어차피 없어질 애란 말이야. 그치? 계산한 결과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하나 추가해서 A1이 여기다 1 넣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됩니다. 이렇게만 생각해주면은 이렇게 해주는 게 정석이에요. 됐죠? 다시 얘가 없으면 그냥 이걸로 끝이야. 1부터 다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얘가 있었어요. 얘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몇 번을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하고 잠깐 풀 시간 줄게요. 뭐 해볼까? 그냥 88번 보세요. 간단해. 그냥 SN이 뭐래요? 얘가 2N 제곱 플러스 12N이래요. 그럼 AN은 뭐겠군요? 얘는 4N 플러스 12 마이너스 2겠군요. 4N 플러스 10이 되겠군요. 됐어요? 근데 뭔가 궁금하대. AN 4 여기다 4는 거니까 26이겠지. AN 8N 여기다 8는 거니까 40이겠지. 여기 더해야 돼. 68이. 1번. 되게 쉽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됐지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91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봅니다. 91번 문제. 자, 볼게요. 91번 문제. 첫째 항이 빵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항이 28이군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SN이 뭐래요? AN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B가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A랑 B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됐거든? 그럼 봐봐. 되게 쉬워요. SN 주어져 있으면 N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나는 뭘 구할 수 있습니다? AN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AN 구해볼게요. 얘는 요거 내려가서 2AN 여기까지는 되고요. 더하기 2까지 되고요. 빼기 A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AN이 돼. 그치?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내가 빵 1, 다시 1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여기 상수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N은 2 이상이기 때문에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는 얘를 내가 이용하고 싶으면 여기다 직접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S1, 이 A1이 될 테고 걔가 뭐가 됩니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다시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2가 되겠군요. 걔가 지금 빵입니다. 이런 뜻이야.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넣었어요? 여기다가 내가 7을 넣을 수 있잖아. 7을 넣어봤어요. 얘를 가지고 7을 넣어봤어. A7은 뭐가 됩니다? 얘는 14N 아니죠. 14A 더하기 2 빼기 A 이렇게 되니까 얘는 13A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지금 28입니다. 이런 뜻이야. A는 얼마고요? A는 2고요. A가 2였다면 B는 마이너스 4겠죠? B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됐죠? 그 곱했더니 답은 마이너스 8이군요. 1번 여기는.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은 36분입니다. 너희 45분부터 가서 어디까지가 숙제냐면 숙제는 101번까지 다 풀려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101번까지는 완벽하게 다 풀려 있어야 돼. 그리고 지금 거기 가서 45분 동안 최대한 더 풀어보고 안 되는 거 다 체크해 놓고 숙제까지 다 해와서 다음 시간에 봅시다. 그렇죠? 이거 숙제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원래는 아닌데 오늘은 그렇게 할게요. 알았지? 지금 요 진도 좀 애매한 부분만 해결되고 선생님이 완전히 다 정리될 때부터 테스트 볼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테스트 안